판사는 왜 가진 자들에게 무한 공감하는가? 이 글은 한겨레 신문 2017년 9월 3일 기사입니다. 다른 제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목이 내용을 잘 담았고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요약도 간결하면서 함축적입니다.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보고 한겨레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한 자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년형 선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나 제2심에서는 이른바 3.5 법칙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예언에 가까운 전망을 내렸습니다. 3.5 법칙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주는, 그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늘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거의 법칙 수준으로까지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전망을 한겨레 기자는 내립니다. 이재용 재판은 결론 먼저 판결문 나중한 법칙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5년이라는 형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결정할 논리와 법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유무죄 판단을 형량에 대한 판단과 뒤집어 바꿔놨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먼저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이 늘고 줄임을 먼저 정하고 그 양형의 논리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앞뒤가 뒤바뀐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봐주려면 뭘 못하겠는가라고 반박하면 정말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두려워하는 온갖 이유들이 이재용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의 적폐가 모두 모인 종합 세트인 셈입니다. 이 판결문은 다음에 나올 다른 판결문과 비교될 수 있는 흥미거리도 제공합니다. 다름 아닌 박근혜 사건의 재판 결과와 비교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재용 재판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겠지만 각각이 독자적 판결이어야 법대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의 판결문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센지 돈이 센지를 보여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더욱 엄한 처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권력보다 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회장을 위해 박 전 대통령마저도 희생시킬 수 있는 나라인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량의 크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만약 박근혜 재판의 결과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러한 사정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일부 유죄로 집행유예가 되는지 등등이요. 일단 이 부회장보다 박 전 대통령이 훨씬 엄한 형벌을 받는다는 상황을 전제로 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가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권력이 돈보다 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판사들이 돈보다 권력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더욱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아무래도 권력보다 돈을 무서워하거나 권력자보다는 부자에게 약하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만약 권력자가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거나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이 재판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촛불 없이 박근혜 재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겨레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이 부회장의 죄명으로 보면 징역 5년부터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25년 정도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나쁜 죄질과 봐줄 만한 사정을 가려내 적절히 더하고 뺀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문제는 죄질과 사정입니다. 만약 한겨레 신문이 옳다면 25년보다 무려 20년이 낮은 5년형은 죄질 나쁨보다 사정이 더 많이 고려된 셈입니다. 이번 저울은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누구에게는 죄질이, 누구에게는 사정이 편중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한겨레 기자는 재벌에 대해, 가진 자에 대해 판사들은 사정을 죄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판사들은 없는 자들에게 사정보다 죄질을 먼저 고려합니다. 엄청난 편견입니다. 어떻게 없는 사람들의 죄질이 더 나쁠 수 있습니까? 죄질이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악영향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죄가 있는 사람의 죄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사정이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란 봐줄 만한 사정으로 사회적 공헌만이 전부가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의 사정은 무시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만 봐준다면 사정이란 개념에 대한 우리들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판사들의 무한 공감은 편견에서 비롯되거나 무책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같은 편견과 무책임에 덧붙여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교만과 오만이 결합한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아니, 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지도층에 만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견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판사들 자신들의 변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어떠한 외부의 비평과 개혁 노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거부합니다. 스스로 변화와 함께 외부의 환경 변화도 같이 가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한 감시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무한 공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